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아주 사소한 우연이었습니다. 학교 앞 자판기 앞에서였죠. 제가 원하던 캔커피는 이미 매진이었고 투덜대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말을 걸어왔어요. 혹시 이거 드셔보셨어요? 생각보다 맛있던데요. 그렇게 내민 건 내가 싫어하던 종류의 커피였어요. 처음엔 무심하게 고개를 저었지만 그 사람의 눈웃음이 너무 따뜻해서 마지못해 캔을 받아 들고 말았죠.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마주쳤고 이름을 알게 되었고 연락을 주고받게 됐습니다. 서로의 관심사도 좋아하는 음식도 싫어하는 습관도 하나씩 알게 되면서 우리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가까워졌습니다. 연애를 시작한 건 캠퍼스 축제 때였어요. 그날은 유난히 달이 밝았고 사람들로 북적이는 밤에도 둘만 조용한 공간에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죠. 우리 이제 친구 말고 연인하자.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제 가슴이 왜 그렇게 뛰었는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렇게 우리의 시간은 시작됐어요. 사랑은 늘 특별한 사건으로 시작되진 않지만 사소한 기억들이 쌓여 커다란 감정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5년 동안 연애를 했습니다. 크게 싸운 적도 있었지만 금세 화해했어요. 가족에게 인사도 드렸고 서로의 미래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둘의 내일은 영원히 함께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별다를 것 없던 평범한 일요일. 우리는 평소처럼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녀가 갑자기 말했어요. 우리 그만하자.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너무 갑작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웃으며 물었죠. 무슨 장난이야? 그런데 그녀는 웃지 않았어요. 눈빛도 표정도 너무나 진지했어요. 장난 아니야. 우리 이제 그만하자. 그 말이 머리에 맴돌았습니다. 이유를 물었지만 대답은 모호했어요. 그냥 나 내 옆에 있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더 상처 주기 전에 끝내고 싶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몇 시간 전만 해도 내 손을 꼭 잡고 걸었던 사람이 갑자기 이별을 말한다니.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죠. 휴대폰만 쳐다보며 그녀가 다시 연락해 주길 기다렸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우리는 다툰 적도 없었고 별다른 문제도 없었는데 도대체 왜? 마음 한구석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그녀의 SNS 계정을 찾아 들어갔어요. 사진도 거의 올리지 않던 그녀가 그날 이후 모든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한 걸 알게 됐죠. 차단당한 것도 아닌데 그 어떤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제야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단순한 이별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직감이었죠.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닐까? 몸이 안 좋아진 건 아닐까? 그렇게 며칠을 망설이다 그녀가 자주 가던 병원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처음엔 창피했어요. 진료 기록을 알 수도 없고 면회 대상도 아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접수 창구에서 무작정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도 끝에서 그녀의 모습을 봤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던 그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있었지만 바로 알아볼 수 있었어요. 내가 사랑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조심스럽게 다가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윤아. 그녀는 고개를 돌려 저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리고 곧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죠.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야? 제 입에선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옆에 있던 간호사가 다가와 그녀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병동이었어요. 간판을 보는 순간 두 다리가 풀렸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던 걸까? 왜 혼자 앓고 있었던 걸까? 그 자리에 주저앉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녀의 병실을 매일같이 찾았습니다. 처음엔 병원 측의 허락이 필요했지만 사정을 설명하고 보호자 동의서를 받고 나서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죠. 그녀는 처음 며칠간 저를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왜 자꾸 와? 보기 싫다니까.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녀의 눈은 매번 저를 따라왔어요. 싫어. 나는 계속 올 거야. 도망치지 마. 이제는 그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었고 더 이상 후회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의 치료는 힘겨웠습니다. 항암 치료는 몸도 마음도 지치게 만들었고 때로는 고통을 참지 못해 울부짖기도 했죠. 그런 날이면 밤새 병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문틈으로 들려오는 신음소리에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왜 미안해? 지금 이 순간도 너랑 같이 있는 게 좋아.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이후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고 말없이 손을 잡는 시간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작고 낡은 반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나중에 너한테 주려고 산 거야. 대학 때. 그럼 지금 줘. 늦지 않았잖아. 저는 그 반지를 받아 그녀의 손가락에 조심스레 끼웠습니다. 결혼하자. 병이 낫고 나면 꼭 정식으로 결혼식 하자. 지금은 약속부터 하자. 그녀는 한참을 울었고 제 품에 안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해 겨울 우리는 동해 바다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그녀의 손은 따뜻했어요. 바닷가를 나란히 걷다가 벤치에 앉아 함께 도시락을 먹었어요. 그녀가 좋아하던 유부초밥과 귤. 그날 그녀는 유난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저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리곤 바다만 바라봤죠. 무슨 생각해?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지금 이 시간이 너무 좋아서. 저는 그런 그녀의 옆모습을 보며 생각했죠. 이 사람을 위해 뭐든 해주고 싶다고. 그리고 돌아오는 차 안. 그녀가 갑자기 말했어요. 라디오 들을까? 항상 노래만 듣던 그녀였기에 의외였죠. 채널을 돌리다 보니 한 라디오 방송이 흘러나왔고 DJ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지금 이 사연은 누군가의 부탁으로 정해진 시간에 소개되는 사연입니다. 그 순간 저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어요. 사연 속 이야기, 처음엔 그냥 우연히 닮은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들을수록 모든 게 우리의 이야기였습니다. 처음 만난 날, 처음 손을 잡았던 밤, 아픈 걸 숨기고 이별을 말했던 그녀의 모습까지. 그리고 마지막, 지금도 제 옆에서 조용히 운전하고 있을 그 사람에게 말하고 싶어요. 미련하게 날 사랑해줘서 고마워. 말로는 다 못했지만 당신이 있어서 매일이 기적이었어요. 나 살아보려고 진짜 많이 했었어. 그녀는 제 옆에서 잠든 척하고 있었지만 눈가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는 라디오를 끄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조용히 들었고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세상이 멈춘 것 같은 순간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그녀는 하루가 다르게 약해졌습니다. 병세는 눈에 띄게 악화됐고 더 이상 항암 치료도 무의미하다는 의사의 말에 우리는 멍해졌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그녀 어머니와 함께 울었습니다. 그동안 꿋꿋하게 견디던 그녀가 어느 날 문득 제게 말했어요. 민재야, 나 무서워.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솔직하게 그렇게 연약한 얼굴로 말하는 건.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옆에 있을게. 끝까지 꼭.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가 작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엔 손글씨로 적힌 말이 있었어요. 라벤더 향이 나는 곳에서 다시 만나자. 거기선 아프지 않게. 사랑해. 그 글씨를 보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끝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며칠 뒤 그녀는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마지막까지 저를 보며 미소 지었고 마지막 한마디는 고마웠어. 내 전부였어.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의 공기, 창밖의 흐린 하늘, 병실에 흐르던 잔잔한 음악까지 모든 것이 영원처럼 기억됐습니다. 그녀의 장례는 가족과 몇몇 친구들만 참석한 조촐한 자리였습니다. 그녀가 생전에 말하던 대로 라벤더를 담은 흰 꽃다발이 관 위에 놓였고 저는 하루 종일 그 꽃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조용하고 담담하게. 그러나 제 마음속엔 폭풍 같던 사랑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여전히 일상은 버거웠고 책상에 앉아도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없는 세상은 말 그대로 공허했어요. 그러던 중 문득 생각났습니다. 라디오.
그녀가 마지막으로 제게 마음을 전했던 그 방송. 그날 밤 저는 조심스레 사연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녀와의 이야기를 꾹꾹 눌러 담아 적었죠. 며칠 뒤 그 사연은 실제로 라디오에서 소개됐습니다. DJ는 평소와는 다른 조심스럽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이 시간 특별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라디오에서는 제가 쓴 글이 천천히 흘러나왔습니다. 그녀와의 첫 만남부터 이별 그리고 마지막까지. 저는 조용히 라디오 앞에 앉아 끝까지 들었습니다. 서윤아, 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라디오 사연을 기억해. 그때 너는 내 옆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지. 나 그날 결심했어. 살아남은 사람으로서 너를 끝까지 기억하겠다고. 고맙다고 말해줘서 고맙고 사랑한다고 말해줘서 고마워. 이제는 내가 말할 차례야. 나도 너를 사랑해. 평생 언제까지나. 내가 있는 그곳이 따뜻하길 바라.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된다면 웃으며 안아줄게. DJ는 마지막을 읽은 후 한참 말을 잇지 못했어요. 스튜디오 안이 조용해지고 라디오에선 긴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동안 저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둘의 이야기는 전파를 타고 세상에 흘러갔습니다. 그건 어떤 증명처럼 느껴졌어요. 우리가 정말 사랑했음을 누군가에게 알려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처럼 사랑이 끝나도 사람은 잊히지 않아요. 그 기억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녀가 떠난 이후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 몇 달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나고 싶지 않았고 밥을 먹는 일조차 버거웠습니다. 그녀의 물건이 남아있던 방은 매일같이 정리하고 또 정리했어요. 매번 새로운 기억이 떠올라서 쉬이 손에 잡히질 않았습니다. 어느 날 책상 서랍을 열다가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녀가 쓰던 일기장 같았죠. 거기엔 병실에서의 하루하루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은 민재가 병실에 왔다. 아무 말 없이 앉아있다가 초콜릿 하나를 건넸다. 그게 뭐라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다. 나를 위해 울어주는 사람.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아픈 사람은 안다. 민재가 옆에 있어줘서 나는 안 무섭다. 하루하루 그녀가 제게 얼마나 의지했는지 또 얼마나 저를 사랑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던 카페에 가기도 하고 그녀가 읽던 책을 다시 펼쳐보기도 했어요. 한 장 한 장 그녀의 흔적을 따라가는 시간이었죠. 그리고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작은 서점을 열었습니다. 평소 그녀가 나중에 둘이서 이런 공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고 했던 그 말을 이루고 싶었거든요. 서점 한켠에는 그녀가 남긴 물건들을 전시했습니다. 그녀의 손글씨 엽서, 그녀가 마지막으로 듣던 노래들, 그녀가 남긴 편지들. 그 공간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저는 가끔 그녀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사랑이 끝나도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녀는 제 삶에서 사라졌지만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예전보다 더 따뜻한 사람이 되었고 누군가의 아픔에 더 귀 기울이게 되었죠. 그녀와 함께했던 시간은 제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서점은 동네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지만 정감 있는 공간, 음악이 흐르고 라벤더 향이 나는 서점. 사람들은 그곳을 찾으며 자신의 아픈 마음을 치유해 갔습니다. 어느 날 한 여학생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말없이 서가를 구경하다가 구석에 놓인 그녀의 사진과 짧은 글귀를 발견하고 멈춰섰습니다. 라벤더 향이 나는 곳에서 다시 만나자. 사랑해. 그 여학생은 긴 한숨을 쉬고는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 글 직접 쓰신 건가요?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그 여학생은 가만히 듣고 있다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도 누군가를 잃었어요. 가족처럼 소중한 친구였는데 제대로 이별도 못했어요. 우리는 잠시 말없이 라벤더 향기를 맡으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그녀를 추억하는 공간은 또 다른 인연들을 이어줬습니다. 그 후로도 종종 누군가 찾아와 그 자리에서 머물다 갔습니다. 편지를 남기거나 꽃을 놓고 가기도 했죠.
서점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기억을 나누는 장소가 되었고 그 중심엔 늘 그녀가 있었습니다. 가끔은 라디오에서 그녀가 남긴 사연을 틀어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준비해서 작은 방송 장비로 다시 들려주곤 했습니다. 라디오 사연이 끝날 무렵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조용히 박수를 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짧았지만 그 여운은 오랫동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그 공간을 지키며 그 기억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편지를 쓰기도 했죠. 마치 그녀가 옆에 있는 것처럼. 서윤아, 오늘은 가게에 처음 온 아기가 있었어. 웃는 모습이 너를 닮았더라. 너였다면 뭐라고 했을까? 그녀와 나눈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계절은 몇 번이나 바뀌었고 서점 앞 라벤더 화분엔 어느새 새순이 자라났습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렀구나. 벌써 흰머리가. 그녀와 함께했던 시간이 여전히 선명한데 현실은 그렇게 앞서가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아 편지를 썼습니다. 오래전 그녀가 남긴 마지막 메모처럼 저도 그녀에게 제 마음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서윤아, 잘 지내고 있지? 오늘은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이야. 그 자판기 앞에서 넌 무심히 내게 커피를 건넸지. 처음엔 별거 아닌 순간이었는데 돌이켜보면 그게 우리 이야기의 시작이었더라. 너와 보낸 시간들이 참 소중했어. 병원 복도에서, 카페 창가에서, 동해 바닷가에서 매 순간이 기적 같았어. 내가 내 곁에 있어줘서 나는 더 좋은 사람이 되었고 더 깊은 사랑을 알게 됐어. 가끔은 말하지 못했던 걸 후회해. 더 많이 웃게 해주지 못해서, 더 자주 안아주지 못해서. 하지만 후회 속에도 고마움이 있어. 그만큼 널 많이 사랑했으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어. 너 없는 하루도 나는 살아냈다고. 때로는 힘들었지만 너와의 기억 덕분에 견딜 수 있었어. 너를 다시 만날 날이 오겠지? 그땐 우리 둘 다 아프지 말고 마음껏 웃으며 손을 잡자. 그날이 올 때까지 나는 여기서 조금만 더 살아볼게. 오늘도 내가 좋아하던 음악을 틀어놓고 라벤더 향을 맡으며. 사랑해. 정말 많이. 편지를 접어 책장에 꽂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바람은 그녀가 웃을 때처럼 따뜻했습니다. 그녀에게 보내는 마지막이자 영원한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책방 문 앞에 작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내는 사람 이름도 아무런 표식도 없는 봉투. 조심스레 열어보니 라벤더 한 송이와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에 힘을 얻었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서윤이 되기 위해 살아보려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울컥하는 감정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가 간직한 사랑이 누군가에게 닿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재는 라벤더를 조심스럽게 화분에 옮겨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팻말을 꽂았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이 당신에게 닿기를. 그의 삶은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매일 사랑을 기억하고 매일 사랑을 나누며. 슬픔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사랑의 기억이 더 크게 남아 삶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먼 훗날 민재는 흰머리가 눈에 띄게 늘어난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사랑도 변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사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구나. 그는 책상에 앉아 다시 한번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서윤아, 오늘도 너를 생각해. 내가 없는 이 세상에서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살아가고 있어. 내가 웃던 시간, 내가 남긴 말들, 그 모든 기억들이 나를 살아가게 해.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 그때는 내가 먼저 인사할게. 보고 싶었어, 서윤아. 그러면 내가 웃으며 대답해줘. 나도 오래 기다렸어. 그는 편지를 조심스레 접어 책 사이에 꽂았습니다. 창밖의 햇살이 책방 안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선 그녀가 좋아하던 음악이 잔잔히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사랑해, 서윤아. 그리고 정말 고마워.